봅시다. 요거 바로 자, 법지문인데 사회지문에서 자,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직접 상대방과 거래하기 어렵다면 민법에서 대리제도를 사용합니다. 이건 뭐야?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하고, 일단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당연히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거. 예를 들어 A가 집을 지을 땅을 사달라고 B에게 위임장을 써줘. 그럼 A가 지금 뭐 본인이겠지. 그러면 B가 나와 있듯이 대리인 될 테고, B는 A의 대리인이 되어 A 이름으로 계약을 상대방이 C와 매매계약을 합니다. 이때 A는 매매계약 본인으로서 C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대리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그가 대리한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즉 본인이 효력을 가지려면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범위에서 행위를 이행해야 한다. 요건 단순하게 요봐.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이런 게 바로 뭐겠니? 굳이 우리가 기준 설정하면 조건 되겠지. 또한 계약에서 A의 대리인은 B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본인이 누구인지 상대방에게도 나는 대리인이야 밝혀야 된다. 이 정도가 대리 효과 대리 제도의 조건. 자,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우리 항상 법지문도 보면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어떤 법 개념이 나오고 그 법에 위배됐을 때 문제가 항상 나온다 이 말이야. 문제가. 자,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있어도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합니다?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을 넘어서 한다면은 무권 대리, 즉 이게 바로 뭔데? 대리 제도와 관련된 문제 되겠지. 원칙적으로는 항상 조심해. 원칙이 있다면 뭐가 나올 거야? 짜잘구리한 짧은 예외가 나올 거야. 자, 무권 대리는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는데 본인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이므로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아. 그래, 내가 대리권 안 줬다고. 이로 인해 무권 대리의 상대방은 거래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예측 못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말이야. 난 당연히 얘가 대리인인 줄 알았는데 대리인이 아니었던 거야.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요나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던 상대방에게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면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점 되겠지. 무권 대리로 인한 거. 자, 그러면 따라서 민법에서는 무권 대리 두 가지 뭐였니? 첫 번째는 대리권이 없는 거. 두 번째는 있어도 범위를 벗어나는 거. 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과 상대방의 이익을 조정해서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 대리 규정을 한대. 그럼 이게 바로 뭐겠니? 무권 대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마지막에 뭐로 끝났니? 상대방은 큰일이 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상대방을 보호해 줄게요. 요거 아니에요. 보호해 줄게요. 자, 표현 대리란 대리인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 같은 일단 뭐가 있고 외관이 있고, 일단 보니까 얘가 대리권이 있어 보여. 있어 보이고. 자, 이에
자,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일 수 있는 경우 무권 대리행위의 법률 효과를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즉 내가 본인이고 얘가 대리인이야. 건호가 상대방이에요. 그럼 순수한 건호는 얘가 대리인인 줄 알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권 대리를 해가지고 건호가 피해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표현 대리 통해서 얘가 피해 안 보고 누구에게 책임 묻도록? 나에게 책임 묻도록 본인에게. 자, 표현 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건호,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거나 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즉 알 수도 있었는데 찾아보지 않았던 거야. 부주의해서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뭐래? 성립하지 않는데. 그럼 이건 뭔데? 표현 대리의 아주 짧은 예외 되겠지. 그럼 요때는 굳이 상대방을 정우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럴 때는 굳이 건호, 즉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네 잘못도 있다 이거잖아. 상대방 잘못도.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거 상대방이 주장을 또 안 하면 본인은 대리인의 무권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즉 상대방이 뭔가 이의를 제기해야 보호를 또 받을 수 있다 이거라. 자, 민법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성립 경우 또는 성립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조건 또는 요건 세 가지. 자, 첫째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로 본인인 A가 실제로는 B에게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B에게 대리권 수여했다고 C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C가 B를 A의 대리인으로 뭐하여?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B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A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으므로, 여기 봐, A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대. 뭐니? 수여하지 않았다면서 내가 누구에게? C에게 말한 거잖아. 요런 게 바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거지. 말만 바꿔가지고 A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누구 잘못이야? 본인 잘못이 있잖아. 둘째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로, 그럼 일단은 봐봐 준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일단 대리인이라는 거야, 대리인조차 아니라는 거야. 대리인조차 아니라는 거지. 뭐라 돼 있노? 수요 안 했다고. 일단 대리인이 아니라서 표현 대리 가능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는 권한, 밑에서는 말하는 범위를 넘는이라 나왔잖아요. 똑같은 말이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로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범위를 넘어서, 범위 넘어서, 예를 들어 B가 토지를 담보로 돈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졌음에도, 일단 가졌음에도야. 일단 얘는 그러면 위에와의 차이점이 대리인은 어때? 이건 맞는 거지. 대리인은 맞아. 근데 오바했어. C에게 토지를 파는 행위를 하였다면 권한은 없는, 즉 빌리지 않고 뭐까지 한 거야? 팔아버렸다 이 말이야. 요게 바로 뭐라 보고 있는 거니?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 대리 성립 오케이. 자, 이때가 무슨 때? 범위 넘어서 오버했을 때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을, 그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기본 대리권, 뭐라고 잠깐?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한대. 권한이 없는 무권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 대리권의 범위에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리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범위 내에서? 기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는 효력은 있긴 해. 대리권조차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계속 권한 넘는, 범위 넘어가는 표현 대리는
해당 대리인이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요 정도는 뭐? 이 2번 성립하기 위한 조건 정도. 일단 뭘 해야 되고 필요 서류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누가 봐도 쟤는 대리인이구나 믿을 수밖에 없어야 돼. 자, 셋째는 마지막이야 마지막. 뭐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한 대리로 이전까지는 있었던, 잘 봐라, 있었던 대리권이야. 그럼 첫 번째와는 차이점이고 두 번째와는 나름의 일부 공통점 되겠지. 자,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죽었어. 근데 B의 대리권이 소멸했어. 일단 준우가 대리인인데 얘는 가진 적이 있어 대리권이. 근데 내가 죽으니까 대리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했다는 것을 건우, 즉 상대방은 알 수가 있겠니 없겠니? 알 수가 없지. 난 얘를 통해서 계약하는 건데 상대방이 쉽게 알 수가 없으며 대리권의 외관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누구의 책임이 있어? 본인의 책임이 있다. 즉 대리권의 외관 정리가 그건 무슨 말이겠어? 죽었으니까 뭐 몰라 유언을 남길 때 죽었으니까 너 이제 대리권 계속 해라 말라 이런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정해주지 않았다고. A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성립한다. 이봐라 또 단 상대방은 건우는 대리권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야 돼. 거래 경험이 있어야 해. 이전에 살아생전에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 말. 믿었던 요런 사정도 있어야 한다. 오케이? 한편 무권 대리 행위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추인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이 생기게끔 하는 거. 자, 누가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 같은 본인이 추인을 하면 법률 효과가 똑같이 뭐한다? 생긴다 이 말이죠. 내가 추인을 한다는 조건이라면.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무권 대리 행위를 행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합니다. 누가? 대리인이 이행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또는 배상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때도 조건이 걸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의 또 실수로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상대의 잘못이랄까? 잘못 또는 책임도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야. 요렇게 이제 끝난다 이 말이지. 대리제도와 그 대리제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구제하는 방안. 우리 7번 먼저 보자. 7번 먼저. 7번에 지금 기억이 뭐야? 지금 기억이 보시면 조건이었죠.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 알았거나 상대방의 부주의라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굳이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만 바꿔야 돼. 5번 봐. 무권 대리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 즉 지문에 있었지. 알 수 있었거나 부주의거나 본인의 이익을 제한하여 누구를?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적절하지 않겠냐. 자, 그 다음 바로 5번을 가보자.
문제가 윗글 읽고 답 찾을 수 없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지문에 안 나오는 거. 지문에 안 나오는 거. 3번 봐봐. 5번부터 보자. 대리제도에서 법률 효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1문단에 누가? 본인에게 효력이 간다라고 나와 있어.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그럼 찾을 수 있습니다. 3번에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한 절차야. 야, 여기까지 끊어봐. 추인.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누가? 본인이 추인하면 마지막 문단에 뭐라 나와 있었니? 그죠? 효력이 있다라고까지만 나오잖아. 추인하기 위한 과정은 나오니? 과정까지 안 나온다고. 과정까지. 알겠나? 갔다 와. 자, 6번에 역시 일치야. 역시 불일치야.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한 4번쯤부터 볼까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나오지. 상대방이 이걸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죠? 5번에 바로 특정인에게 실제로 대리권 주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제3자에게 말하면 뭐가 생긴대? 기본 대리권이 생긴대. 근데 정우야, 기본 대리권은 무슨 대리권이었니? 뭔데, 강요? 앞에 뭐라고 설명돼 있었니? 기본 대리권에 대한 설명.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줄을 보시면 실제로 줬대 안 줬대? 안 줬다잖아. 그럼 기본 대리권 가질 수 있겠니 없겠니? 없는 거지. 5번 되는 거 5번. 제대로 골라. 확실하게. 자, 그 다음 바로 보기로 가볼까? 8번. 최대한 보기에서 지문에서 봤던 내용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일단 갑은 2천만원 빌려달라며 을에게 위임장이래. 그럼 갑이 바로 뭐겠노? 갑이 뭘까? 갑이 본인. 을에게 위임장 써주는 거네. 을은 대리인. 이후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일단 다 제출했어. 그럼 준현 누가 봐도 이 새끼가 대리인이지. 3천만원을 빌린 뒤에 2천만원 주고 이 새끼 1,000만원은 지가 소유했음. 이게 뭐라는 거야? 대리권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거야. 넘어섰다. 넘어서면지 을은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다. 본인은. 그럼 일단은 자 1번부터 보셔라. 사례 1에서 땡땡은행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갑이 추인을 하면 갑이 바로 뭔데? 여기 밑에 있네. 갑이 본인이었죠. 우리 어딨노 이거? 몇 번 문제였더라? 어딨냐? 5번에서 5번 문제에서도 그렇고 내가 뭐라 했니? 추인하면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법적 효과가. 그런데 본인이 일단 똑같은 조건이야. 추인하면 일단 효력 생기는 거지. 근데 이 얼마 빌려서 실제로는? 3천 땡겼지. 2천만 원만 갚으면 되겠니? 3천이겠니? 3천 갚아야 돼. 1번 된다 이 말이야. 바로 1번이라고. 자, 2번 한번 볼까? 사례 1에서 은행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데? 모든 서류를 다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표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례 2도 한번 같이 보자. 병은 그림 팔아달라고 정에게 부탁했대. 일단 얘가 본인 대리인인데 어머나 뒤졌네? 그럼 지금 대리권이 있어 없어 이제는? 일단 대리권은 없는 상태겠지. 소멸했겠지. 이후에 정은 병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하고 계약 당시 물은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다.
그러면 3번에 자 사례 2에서 무가 병의 사망 이전에도 그렇지 사망 이전에 거래한 경험 요런 경험이 있었어야겠죠. 있었다면 표현 대리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조건이 걸렸잖아요. 자 정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무는 매매 대금 지급할 의무를 지고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5번의 사례에서 을의 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 행위 그렇지 벗어나 보기에서도 있었지. 사례 2에서 정의 대리행위는 대리권 없이 그래 죽었으니까 일단 대리권 소멸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리고 요때 누구 책임이다? 대리권 있냐 없냐 정리 못한 본인 책임이라고 지문에 있었잖아요. 답은 8번에는 1번 되신다. 자, 그 다음에 넘겨라. 자, 6페이지에 왜 이걸 넣는지 모르겠지만 넣긴 하셨어. 이 밑줄 긋기 독서 이론 관련된 지문인데 10번부터 12번 그리고 끝까지 다 풀어. 두 지문. 마지막 지문은 두 문제밖에 안 돼. 15년도 수능인데 자 지금 총 5문제 두 지문 풀어주세요.